생각보다 일찍 눈 떠진 오늘 아침은 역시 카페인으로 시작해야지. 향긋한 하루를 위해 어제 산 녹차 티백 하나를 우려본다. 그리고 후루룩. 한국인은 밥심. 따끈한 밥 한 술 뜨고. 그리고 OOTD. 테무에서 5,000원 주고 산 가성비 개꿀템 간지템을 장착한다. 오늘도 열이라고 점심 메뉴를 고민해본다. 어제 거하게 한잔하신 부장님이 좋아하는 굴국밥으로 간다. 밥 먹고 나니까 졸리다. 껌 한 개 씹고 다시 일을 시작해본다. 퇴근 후 오늘도 열심히 일한 나 자신을 위해 저녁은 얼큰한 짬뽕 한 그릇으로 조진다. 배민 주문 완료. 마침 세탁이 끝난 옷들을 탁탁 털어 건조대에 널어본다. 오늘의 평범한 하루. 당신은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에 노출되었나. 탈인 천과가 확실한 중금속. 그리고 이제 마카를 뽑고 설치는 미세 플라스틱. 우리 몸에 뭐가 더 치명적일까? 중냐 사냐. 당신의 선택은? 미세 플라스틱 5mm 이하 플라스틱 조각 장에 들어오고 간에 쌓이고 혈관, 심지어 뇌에서도 발견된다. 게다가 화학물질 태워서 호르몬까지 흔든다. 2025년 올해 발표된 가장 따끈한 미세 플라스틱 연구. 보통은 동물 실험이나 환경 실험 위주였지만 처음으로 인간 대상으로 미세 플라스틱과 생활 습관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준 연구다. 이 연구팀은 24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배달, 테이크아웃 음식에 쓰이는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이 실제로 사람 몸에 들어오는지, 장내 미생물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했다. 일주일간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조사하고 대변 샘플을 분석했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모든 대학생들의 대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고 대부분은 PET 섬유였다. 또 하루 3번 이상 플라스틱 포장 음식을 먹는 학생은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왔다.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온 그룹은 저 속에 병원성 세균이 늘어나고 유익균이 감소했다. 나노 플라스틱은 적게 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몸 안에 흡수되어 돌아다니고 있다는 증거다. 혈액으로 넘어간 나노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없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다.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다. 플라스틱이 장내 미생물 군집을 뒤흔들고 소화 면역의 중심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편리하려고 먹은 배달 음식이 장을 다 망가뜨리고 있었다. 2023년 드립백 커피에 관한 연구는 또 큰 충격을 주었다. 커피 한 잔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들어갈까? 라는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한 연구였다. 그들은 95도의 뜨거운 물을 드립백 필터에 부었고 커피 한 잔마다 6,000에서 12,000개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검출했다. 대부분은 폴리아미드와 폴리프로필렌, 즉 우리가 흔히 쓰는 포장재였다. 이 입자들은 고온에서 더 쉽게 분리돼 커피 속으로 녹아든다. 연구진은 말했지.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플라스틱 추출액이다. 노르웨이 한 연구팀은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우리 몸의 생체시계, 즉 잠을 자고 깨어나는 주기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실 세포 연구로 알아냈다. 우리 몸에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시계가 있다. 이것 덕에 낮에는 활동적이고 밤에는 졸리지. QEC, PU를 사람 세포에 넣어 실험했더니 이것들이 세포 안에서 생체시계 신호를 최대 17분까지 지연시켰다. 생체시계가 어긋나면 수면에 영향을 주고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만든다. 그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 기형을 발생시킨다는 연구 등 우리 몸에 치명적이라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미세 플라스틱은 단순히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다. 너무나도 가까이서 우리 몸을 천천히 오염시키고 있다. 중금속, 납, 카드뮴, 수은, 비소.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인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10대 화학물질 중에 이 4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리 몸에서 안 빠져나가고 머물러 뇌, 폐간, 심혈관, 생식기 모두 망가뜨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얼마나 많은 중금속이 있는지 알아봤다. 그중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이었다. 납 노출 기여율 1위가 백미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일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백미의 납 오염도는 2016년보다 5.7배, 현미는 3.4배 증가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비료, 대기먼지, 지하수, 탄업 배출. 이 모든 게 논으로 그리고 우리의 밥상으로 스며든 거야. 납은 뇌의 신경세포를 부식시킨다. 아이에겐 IQ 저하, 주의력 결핍. 어른에겐 고혈압과 기억력 저하를 남긴다. 지금 오염이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밥상에 얼마나 많은 중금속이 들어오게 될까? 2024년 인천세관이 또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다. 테무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파는 반지 귀걸이 팔찌에서 국내 안전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싸다고 좋다고 갔지만 중금속 폭탄이다. 카드뮴은 신장을 손상시켜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떨어뜨리고 칼슘을 빼앗아 뼈가 약해진다. 납은 뇌 속에 들어와서 신경의 신호 전달을 방해한다.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또 피를 만들 때 필요한 효소를 망가뜨려 빈혈이 생기고 늘 피곤해지지. 2023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체 수은 노출의 70%는 생선에서 온다. 특히 참치, 고등어, 방어 같은 대형 어류. 그 이유는 먼저 작은 생선이 오염되고 그걸 먹는 큰 생선이 수은을 축적해가는 구조지. 2025년 수은 독성 리뷰 논문을 보면 수은은 인체에 긍정적인 역할이 전혀 없으며 극미량도 장격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 신경계, 심혈관계, 면역계, 호르몬, 생식계, 암, 거의 모든 장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철저한 감시와 규제가 시급하다고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그럼 어떻게 배출할까? 미세 플라스틱. 아직 완벽한 배출법 없음. 2025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혈액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혈장 분리 투석으로 일정 수준 걸러낼 수 있고 환자에게 실제 임상 개선 효과가 보고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보편적 건강관리법도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래서 자연적 해독을 돕는 식습관과 생활법이 중요하다. 분,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건강한 지방과 인 섭취, 그리고 운동이나 사우나를 통해 땀을 많이 배출하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 플라스틱 대신 유리 스테인리스 용기 쓰는 게 근본적 예방 방법. 중금속. 몸 밖으로 배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킬레이션이라는 의학적 치료가 있다. 킬레이션 요법은 병원에서 킬레이터라는 약물을 사용해 혈액 속 중금속을 결합시켜 소변, 땀,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이다. 주로 심각한 중금속 중독 환자에게 적용되고 효과가 강력하지만 부작용 위험이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감독 아래 실행한다. 두 번째로 자연적 생활습관 관리가 있다. 기섬유와 황이 많은 채소, 항산화 성분을 많이 섭취하고 마찬가지로 운동과 사우나를 통해 땀을 배출해야 한다.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답은 하나다. 토, 식. 지구는 이미 오염이 누적돼 있고 매일 쓰레기 배출이 쌓이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해양 토양에 미세 플라스틱, 온갖 유해물질이 쌓인다. 토양 수질 중금속 누적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은 잠재적 노출을 최소화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이다. 지금 당장은 중금속이 더 치명적이다. 중금속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연구와 명확한 인과관계로 인해 인간에게 치명적이라는 결론이 확고하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 이옴도 곧 전과 기록을 꽉 채우게 될 것이다. 건강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자.